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용역 예산은 의정부시 의회에서 이미 2차례나 삭감된 바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용역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해 시의회로 넘겼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발 기류가 흘러나왔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가 2025년 1차 추경 예산안에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용역비 약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조사해 보완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비는 앞서 2차례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삭감된 바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경기 침체 상황 속 예산 낭비는 물론 투기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두 번의 삭감에도 또 한 번 관련 예산이 편성되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용역으로 2024년 추경 예산안에 2025년 본 예산 심의에서 두 번이나 삭감됐습니다. 같은 용역비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과 막대한 복지 비용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재정을 빨아들이는 제2의 의정부 경전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 UBC 사업이 과연 투자 대비 수익성을 창출하여 의정부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경전처벌과 같이 의정부시가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 먹는 블랙홀이 될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업 완료 시 약 1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0,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힘을 받았습니다. 김태은 의정부시 의원은 정치는 조정과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용역마저 막아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세권 사업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자 그러는 건데 그거조차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제 이해가 충분히 안 돼요. 다른 데에서는 이 공간 구조에 관련된 이 사업, 역세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못해서 한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정이 됐는데 축하받고 박수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한편 민주당에서도 해당 용역 비용의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안이 오는 21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선 용역 비용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를 본 민가가 종전 58가구에서 14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포천시는 9일 오후 기준 140여 가구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피해는 전파 2건, 소파 14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22곳으로 인근 숙박시설이나 친척집 등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주요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 여부와 대상, 범위는 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또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 복구, 실질적인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양주시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드론 배송을 이어갑니다. 올해는 나리농원과 장흥관광지, 장흥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드론 서비스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10일 오전 공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와 미흡한 지휘 감독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조종사가 훈련 하루 전날 표적 좌표 입력을 잘못했고 훈련 당일 최종 점검에서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폭탄 투하 직전 육안으로 표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폭탄을 투하하는 등 3차례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관과 대대장이 임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지휘 감독을 해야 했지만 일반적인 안전사항만 강조했다며 지휘 감독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전투기 2대가 목표물과 약 10km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 8발을 투하해 수십 명이 다치고 100여 가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 오폭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도지사는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의 규칙 사유가 있는 만큼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며 피해 복구와 진상 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는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 유 시장은 성숙한 자치와 분권 성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지금의 혼란을 막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과감한 개헌으로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간병국가 책임제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선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해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80만 호의 계단과 문턱을 없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 20만 호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조 규모 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과 일자리 41만 개를 상반기에 제공하는 방안,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 정책에 대해 자치구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해 민생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5,242명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 1위 기록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증가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2만 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이 4,170명, 대전 835명, 세종 75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천 인구는 24,704명 늘어 302만 7,854명이 됐습니다. 인구순 이동률에서도 인천은 지난 2021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I+1억 드림과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인구 증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3일 기준으로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23만 6,8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 가입자는 2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30대 27.2%, 40대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기존 알뜰교통카드 대비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 K패스 혜택과 같이 대중교통요금의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할인해주면서도 K패스의 월 60회 이용 한도를 없애 무제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부터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7년 동안 첫째 자녀 출산은 50%,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은 70%의 인천 아이패스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약 1,500가구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A씨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입니다.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A 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 2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논의해 출석정지 30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며 재적의원 39명 중 과반수가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인천 지역 결핵 발생률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신규 결핵 환자는 793명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인천의 결핵 발생률은 최근 5년간 감소세입니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44.6명에서 2021년 40.6명, 2023년 34.3명, 지난해 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신규 결핵 환자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전체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54.1%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2곳으로 확대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18살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다자녀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둥이 카드 이용자가 서울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